지금 스마트폰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그린 스크린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스마트폰 이제 화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직접 촬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스마트폰 겉면이 이제 유리이기 때문에 반사가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뭐 여기 촬영되는 카메라가 반사돼서 비친다든가, 그리고 뭐 빛이 너무 반사가 많이 돼서 이 스마트폰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린 스크린으로 화면을 띄워놓고 나중에 이 안에 들어가는 화면은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합성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움직이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특히 이제 터치하거나 할 때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화면에 합성을 하려면 이 스마트폰을 트래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트래킹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래킹하는 작업을 지금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마트폰 소스를 이용을 해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New Comp from Selection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화면의 비율은 1920, 1080, 그렇죠? HD 사이즈고, 듀레이션은 7초, 11프레임이고, 프레임 레이트가 지금 25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트래킹을 하기 전에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스를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 이 화면 안에 들어가는 소스를.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떠 있는 화면과 여기에 이제 터치, 지금 보시면은 한 2초 19프레임 정도에서 터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터치 됐을 때 화면이 바뀌어야 되겠죠.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화면 소스를 먼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얘는 이름을 화면 소스라고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크기는 스마트폰이니까 세로로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는 1080, 그 다음에 세로는 1920, 이렇게 해서 세로로 긴 16:9 비율의 소스를 만들고요. 컴포지션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아까 프레임 레이트 얼마였죠? 25였죠. 그렇죠? 얘도 동일하게 25프레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자, 저희가 7초가 조금 넘으니까 듀레이션은 8초로 해줄게요. 듀레이션은 8.0, 그래서 8초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해주시고요. 화면 소스를 만들 컴포지션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소스를 여러분들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미지 두 개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는데요. HD 이상 사이즈로 검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물 사진 이렇게 두 장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두 장의 이미지를 넣어볼 건데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으신 이미지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보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조정을 해주십니다. 자, 일단은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나타날 이미지의 타이밍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소스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업 다운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프레임씩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을 손으로 딱 누르는 요 순간이죠. 예, 요 순간에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요 타이밍, 인디케이터의 현재 위치의 타임 코드가 얼마냐면 2초 20 정도 됩니다. 2초 20.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요 화면 소스 컴포지션으로 오셔서 인디케이터를 2초 20에 두시고요. 2초 20에 두시고 두 번째 이미지를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터치했을 때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렇죠? 여기서 타이밍 조절. 그래서 터치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는 컷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컷으로 딱 넘어가는데 그냥 컷으로 넘어가면 좀 재미가 없죠. 딱 터치했을 때 뭔가 나타나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그 느낌을 마스크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엘립스2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가운데, 자,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 형태의 마스크가 씌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의 속성을 여신 다음에 마스크는 요 마스크 익스펜션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 익스펜션에 키를 주시고요. 얘를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점점 영역이 줄어들죠. 그래서 안 보일 때 키를 주시고요. 여기는 2초 20프레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이동을 할게요. 10프레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임 코드가 있잖아요. 자, 타임 코드를 클릭을 하시고 플러스 10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 치시면은 정확하게 인디케이터가 10프레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익스펜션 값을 플러스 쪽으로 전환을 해서 전체가 다 보이게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익스펜션의 키프레임은 이지값 적용을 하시고요. 그래프에서 조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터치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작업은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소스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트래킹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래킹 작업을.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트랙 모션을 클릭을 합니다. 트랙 모션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트랙 타입, 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트랙 타입을 현재 트랜스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처럼 퍼스펙티브가 있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자, 트랙 타입을 퍼스펙티브 코너 핀이라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퍼스펙티브 코너 핀으로.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코너 핀으로 바꿔주시면 포인트가, 자,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포인트가 4개가 생깁니다. 1, 2, 3, 4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4개의 포인트를 스마트폰의 각각의 모서리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마우스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1, 2, 3, 4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순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이미지가 뒤집어져 있거나 이상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순서를 꼭 1, 2, 3, 4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1번부터 위치를 잡아주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는 잘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확대를 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인디케이터를 여러분들이 자, 이건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를 0에다 놓으시고요. 0에다 놓으시고 좀 확대를 한 상태에서 자, 이 트랙 포인트 1번부터 옮겨줄게요. 그래서 자, 요 지점 블랙과 그린이 만나는 경계에다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랙 2도 잡고 옮겨줍니다. 그래서 경계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제 아랫면 잡아줘야 되겠죠. 자, 아랫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랙 포인트 4 하시고 이제 잡아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아주셨으면은 애널라이즈, 자, 애널라이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디케이터가 0초에 있기 때문에 포워드 방향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워드 방향으로 애널라이즈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1, 2, 3, 4 트래킹 포인트가 잘 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트랙 포인트 1, 2, 3번은 잘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4번입니다. 4번이 왜 문제냐면 이 엄지손가락이 지금 트래킹 포인트 잡아놓은 부분과 지금 보시면은 한 2초 11프레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 엄지손가락이 트래킹 포인트 4번과 겹쳐요. 그쵸?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트래킹을 하다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위치하고 있던 포인트의 값이 달라지니까 얘가 중간에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어를 열어보세요. 레이어에서 크래커를 열어보시면 지금 1, 2, 3번 포인트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 포인트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4번 포인트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시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지금 엄지손가락과 이 트랙 포인트 4가 겹치기 시작하는 지점. 이게 언제냐면 3초부터 겹치네요. 3초. 그렇죠? 3초부터 겹치니까, 자, 타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좀 확대를 하세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 3초부터 적용되는 키프레임의 값은 잘못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3초부터 해서 한 5프레임, 5개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델리트해서 지우세요. 델리트해서.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우시냐면, 자,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지는 지점. 그렇죠? 빠지는 지점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워줍니다. 여기까지 지워주시는데,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4초 정도 되네요. 그럼 1초 정도를 지워주는 거예요. 1초 정도의 트래킹 데이터 값을 지워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빠지고 나서부터의 이 트래킹은 다시 이제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요 지점부터 트래킹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킹 포인트 4번의 위치를 다시 잡아줄 건데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다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3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뒤에 있는 트래킹 데이터는 다 델리트해서 다 지워줍니다.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트래킹 포인트의 위치를 4초일 때 새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위치를 원래 적용했던 위치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애널라이즈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애널라이즈를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트래킹 포인트 4번의 위치를 다시 추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트래킹 데이터가 다시 생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했는데 1번, 2번, 3번 트래킹 포인트는 문제가 없이 잘 됐어요. 근데 4번 트래킹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3초부터 4초까지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엄지손가락이 트래킹 4번의 포인트와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초부터 4초까지 이 겹치는 구간에 있던 데이터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던 이 4초 이후의 트래킹 데이터는 다시 애널라이즈를 해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지웠냐? 어차피 이 손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트래킹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없애버리면 이 위치 값을 고정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3초의 이 트래킹 데이터 값으로 4초까지 변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추적할 수 없는 이 구간은 잘못된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킹이 이제 작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화면 소스를 타임라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스마트폰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레이어 창으로 오셔서 아까 이렇게 트래킹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널 오브젝트 레이어를 만드시고 뭘 해주냐면 이 트래킹 데이터를 적용을 해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이 화면 소스를 직접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널 오브젝트 레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직접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타겟을 누르시고요. 화면 소스, 그렇죠? 화면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자, OK를 클릭을 합니다.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셔야 되죠.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 안에 저희가 만든 화면 소스가 쏙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킹까지 해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이 그린색의 테두리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손, 그렇죠? 손이 화면 소스 레이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면 그린 스크린 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린 스크린 키 작업. 자, 그러면 그린 스크린 키 작업을 하려면 이 화면 스마트폰 소스를 컨트롤 D 하셔가지고 하나를 복제를 하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레이어로 올립니다. 제일 위에 레이어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다 덮겠죠. 예, 왜냐면 불투명하니까. 이 스마트폰 안쪽에 그린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투명하게.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키라이트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펙트 앤 프리셋으로 가셔서 키라이트라는 이펙트가 어딨냐면 키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키잉이라는 곳에서 키라이트 1.2라는 이펙트가 있죠. 자, 얘를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키라이트라는 이펙트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그린색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린색을 투명하게.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솔로 버튼을 켜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솔로 버튼을 키시고요. 키시고 이 트랜스퍼런스 그리드로 같이 켜주세요. 같이 켜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색을 뺄 거니까 내가 뺄 색상을 지정을 일단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린 스크린 컬러에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셔서 그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그린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이 체크무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랜스퍼런스 그리드를 키셔야지 얘가 체크무늬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손이랑 이제 겹쳐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키가 잘 빠졌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뷰라는 곳이 있어요. 키라이트의 뷰라는 곳에서 현재 파이널 리졸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스크린 매트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크린 매트로 이제 바꿔서 보시면 자, 이 안쪽 부분, 그렇죠?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은 흰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안쪽에 보시면 이게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이 스크린 매트라는 곳에서 작업을 해요. 스크린 매트. 그래서 스크린 매트에 보시면 클립 블랙과 클립 화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씩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검은색 안쪽은 검은색이 되게.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이트 부분은 화이트가 되도록.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얘는 지금 한 7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 스마트폰 화면 안쪽은 검은색으로 된 거고요. 바깥쪽은 화이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트라고 하죠. 그래서 매트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투명하게 바뀌는 거고요.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불투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이널 리조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합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솔로 버튼을 저희가 켜놨었으니까 솔로 버튼을 이제 끄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가락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손가락이 이 화면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작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 이미지 화면 소스 옆에 남겨져 있는 이 그린 색깔의 면적,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 소스를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S 눌러서 스케일 값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lt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린 색깔의 면적을 자, 이렇게 덮어버리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합선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갈 소스를 별도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영상의 트래킹 작업, 움직이는 스마트폰에 합성을 하기 위해서 트래킹 작업을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 소스를 타임라인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에디트 타겟에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린 색깔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렇게 손이 화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해결을 해주려면 이 스마트폰 소스를 하나 더 복제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린 색깔을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지는 그린 색깔을 투명한 상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키라이트라는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했지만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TV 모니터 화면, 그리고 타블렛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합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합성하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